천식 이겨내기.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천식의 진단은 3학년 때 내가 천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항상 기관지가 문제투성이 아이였답니다. 18세 아이와 60세의 때때로 천식을 진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놀 때 지속적인 기침과 거친 숨소리가 있으면은, 또 애완 고양이와 가까이 접촉할 때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은, 이런 경우 진단은 모든 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진단이 수월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가 없어진다. 또 가장 혼동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마지막 관찰로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천식 진단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의사는 당신의 호흡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할 것이다. 당신이 기침을 한다면 맑은 거리를 함께 뱉어냅니까? 그것은 천식에서 매우 흔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열이 난다면 기침하면서 짙은 색깔의 가를 뱉어냅니까? 그것은 천식에서는 드물고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에서 흔하다. 증상이 심해서 밤에 깨는 일이 있습니까? 천식은 종종 이른 아침에 악화되고 다른 호흡기 질환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당신 아이가 매우 작다면 특별히 주의 깊게 그들의 호흡 수위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단단 것은 호흡을 악화시키고 호전시키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반면에 마구간이나 먼지가 많은 실내나 페인트가 칠해진 모빌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기침과 천명음, 호흡 곤란이 있다면 의사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의 증상을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천식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이 증상을 일으키는지, 또는 와인, 맥주, 설파제가 증상을 일으키는지, 최근에 또 약물을 복용하는지, 혈압약, 집에 바퀴벌레나 쥐가 있는지, 또 다른 고려지만 천식 증상이 시작되는 나이일 것이다. 대략 천식 환자의 75%가 7세경에 첫 증상을 경험한다. 어른들은 20대와 30대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지만은 후형적인 조사에 보면 좀 더 어린 나이에 천식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들을 많이 발견한다. 아동기 때의 기관지염이 열리는 빈도가 높을수록 감기에 걸릴 때마다 소주를, 다른 질문들이 천식에 대한 부수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근처열, 두드러기, 습진 등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가? 그러면은 알레르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기관지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는 환자 본인이나 아이를 청진하기를 원할 것이다. 천식의 천명음은 특징적으로 쓱쓱거리는 소리다. 이것은 특징적으로 숨을 내뱉을 때 잘 들린다. 호흡 주기 동안의 기관지는 호흡 시 좁아지고 흡기 시 넓어진다. 의사는 모든 천명음이 다 천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질환도 호흡할 때 천명음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 정도 천식에서 들리는 천명음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다. 반면에 후두 부종이나 상대도 감염으로 성대 주변 조직의 부종으로 생기는 소리는 좀 더 낮은 음으로, 의사는 천명음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천식이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관지가 좁아져 있지 않거나 매우 조금 좁아져 있을 때 청진기로 들으면 천명음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가 진료실에 왔을 때 증상이 없어도 천식이 있을 수 있다. 폐렴으로 악화되거나 새벽 3시에 기침할 때 의사가 청진할 수 있었다면 천명음이 들렸을 것이다. 진단 방법은, 천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천식 진단 방법으로 간단한 혈액 검사가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 천식 진단에 있어서 혈액 검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알레르기에 대해서 혈액과 피부 반응 검사가 있지만은 알레르기 질환 유무에 따라서 천식의 진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혈액이나 피부 반응 검사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 없어도 건초열이나 습진을 앓고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천식을 앓을 수가 있다. 흉부 엑스레이가 천식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권한다. 좁아진 기관지가
또 이래 보기 때문에 치료 시대에 의한 진단은 의사는 단순히 환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환자가 전신이 있다고 믿을 것이다. 의사는 가슴에서 천명음을 듣거나 숨소리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들음으로써 전식을 의심할 수가 있다. 전식. 치료의 하나로 담당 의사는 증상이 있을 때 투약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만약에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 가슴답답함이 약제 투여의 수분 내에 가라앉는다면 전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약제를 투여해도 증상 호전이 없고 지속된다면 전식 이외의 다른 질환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가 더 요구된다.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은 폐기능 검사인데 병원의 전식센터에서 폐에서 공기를 얼마나 빨리 내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를 폐활량 측정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많은 병원에서 폐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기는 대기의 혼합가스이고 대부분은 질소이고 21%가 산소로 되어 있다. 사람이 내뱉는 가스는 다른 성상인데 여기는 산소와 질소가 적고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다른 성성의 가스를 내보낸다. 이러한 매우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측을 통해서 얻는 이러한 차이점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넘고 흡입하고 전식은 이러한 패턴을 드는 유일한 질환은 아니다. 이러한 패턴을 폐쇄성이라고 부르는데 폐에서 공기가 나올 때 폐쇄된 형태로 또는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진화도 폐쇄성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폐활량 측정기로 전식을 다른 폐 질환과 구분할 수 없다면 이 기계의 좋은 점은 뭘까? 기계의 장점은 첫째, 환자가 젊고 흡연력이 없다면 폐활량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폐쇄성 패턴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전식일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전식의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의 검사가 폐활량 측정기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검사 결과가 폐쇄성 폐질환을 나타냈다면 즉시형 전식 약제를 투약받은 후에 다시 검사를 반복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약은 대개의 경우에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흡입 기관지 확장제이다. 드디어 전식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의사가 전식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면 폐활량을 측정하게 하고 어린아이에게서 만약에 그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폐활량 측정기에서 필요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6세 정도가 되면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다. 폐활량 측정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측정 이런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찾아봐야 될 텐데요. 호흡 테스트가 정상일 때 전식을 진단하는 방법은 그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증상이 다시 날 때 외래를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에서 폐 기능을 자가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용 기기로 최고 호흡기 유속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접근법은 치료 시도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정확하지만 집중적인 노력과 비용이 든다. 그것은 기관지 자극검사를 통해서 전식 전문가에게 협진 의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식 전문이란 의학적인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이번 장에서 다른 전식 진단은 순서적인 과정이고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 명확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3장에서 전식의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자와 의사가 전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는 것은 치료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목표 설정, 천식 정도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천식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지침서 만성적인 천식의 중증도 분류 기준은 중증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흡입 물질에 대한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특수한 작용원이 더 심한 좋은 천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규칙적인 약물 치료 전 천식의 중증도의 판단은 하루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약물은 얼마나 악화, 대증요법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천식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역할은 악화는 경증 중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좀 복잡하겠네요. 천식 치료하기는 2부에서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들은 천식을 유발하는 것, 나의 천식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배기가스 등등 있는데, 운동이나 베타 차단제 같은 몇몇 천식 유발 인자들은 천식성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베타 차단제 이런 요인들은 기관지 수축이나 기도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근육이 이완되면 증상이 없어지고 기존의 기도 감염성이 전혀 없이 경감할 수가 있는데, 알레르기 검사는 검사를 하고 피부 검사, 알레르기 피부 검사가 있네요. 카페트, 바퀴벌레, 불쾌한 바퀴벌레가 또 먼지 같은 것이 실내 곰팡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흥미로운 예외는 내후 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소규모 단위로 발생한 천식에서 알레르기를 피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상식은, 알레르기를 피하는 권고사항은 모두 삶의 질을 떨어지지 않고 천식을 호전시키는 선택을, 뜨거운 물에 시트를 빨고 바퀴를 제거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소독이 필요한 거겠고, 알레르기 주사는 면역요법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면역요법으로 공기 중 작용원이라 알레르기니 우리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기관지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아니다. 천식을 가진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빌딩이나 숲에서 유출되는 유해가스를 흡입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집에서 버스 차고에 가까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고 주차 중인 버스 엔진에서 나오는 디젤이 당신의 집 창문에 끊임없이 전달된다고 상상해보라. 방학 동네 당신의 자녀가 운동장에 달리할 때 공기 오염 수준이 건강기준 수치를 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문제가 실내와 실외 공기 오염을 통해서 또 흡연을 통해서 바이러스 호흡기의 감염으로 이런 것들이 천식을 악화시키는,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대규모의 성인과 어린이 집단에서 천식을 악화시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